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기후를 다 마쳤는데,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전체적인 기후 구분 있잖아요. 그걸 정리를 한번 해준다 그랬었는데,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 다 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뭐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선생님 강의 보면서, 그냥 그렇게 한번 따라서, 뭔가 이제 그리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능 특강 교재에 보면은 참 이렇게 꼴도 보기 싫은 이제 어떤 굉장히 복잡한 표가 나오죠. 물론 이제 이걸 천천히 보면 뭐 여러분들 뭐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너무 복잡해서 이걸 정말 단순하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이걸 매번 그릴 수는 없잖아요. 복습한다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릴 건데 선생님이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세 개의 대기후 구분은 이제 기온에 의해서 일단 달라졌죠. 그 다음에 강수량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강수량이 적어서 따로 구분이 되는 건 건조 기후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건조 기후는 따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나무가 자라는 수목 기후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표라기보다는 그래프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리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크게 선을 두 개를 그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면은 가장 더운 달과 가장 추운 달이 기후를 구분할 때 중요했었잖아요. 일단 최한월이라고 적으시고요. 이쪽에다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 최날월 기온을 표시를 할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기후가 달라졌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는 일단 뭘 정리하면은요. 18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이라는 뜻에서 약간 삐져나오게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 숫자를 쓰시면 돼요. 18도라고 쓰면 되고요. 그럼 최한월에도 18도보다 기온이 높다. 자, 우리 그걸 열대기후 알파벳 대문자를 썼었죠. 자, 물론 이제 여기 옆에다가 한글을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열대기후라고 적어줄게요. 여러분들은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설마 A가 열대기후라는 걸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A는 열대기후예요. 자, 그 다음에 열대기후보다 온도가 이제 조금 낮은 게 온대기후죠. 그리고 온대기후는 영하 3도씨 이것보다 더 낮으면 이제 겨울철에 땅도 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렵수, 낙엽이 지는 그런 건 잘 자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온대기후가 되겠죠. 온대라고 적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더 추우면 냉대기후잖아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냉대기후가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냉대라고 적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후를 구분할 때 이제 여기는 더 추운 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최한월 평균 기온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름에 얼마나 그나마 좀 따뜻하냐, 기온이 올라가냐 그거 가지고 구분을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냉대 기후는 이제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씨는 넘어야 나무가 자라니까 10도씨가 기준이었죠.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도 최난월에도 10도를 넘어가지 않는다. 자, 그걸 우리가 알파벳 대문자 이 한대기후라 그랬었죠. 한대기후. 자, 그런데 이제 한대기후는 이제 나무가 자랄 수 없지만 물론 여기 나무가 자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대기후는 풀이 자라느냐, 이끼리는 자라느냐, 아니면 그것조차 자랄 수 없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대기후만 얘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으시고 얘는 기준이 0도씨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름철에는 그래도 얼음이 녹고 땅이 녹고 이제 이끼류가 자라는 툰드라 기후, 칸이 좁으니까 그래서 쓰기로 했은 거니까요. 자, 얘는 툰드라 기후고요. 툰드라 기후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빙하로 덮여있는 빙설 기후로 구분을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건조 기후니까 B만 그냥 옆에다 따로 적을게요. B는 기준이 연 강수량 500mm였었죠. 됐죠?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 세계의 가장 큰 기후는 구분이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대기후를 다시 이제 2차 기후 구분을 해서 좀 구분을 하는데, 나누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대 우림 기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상대되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사바나 기후가 있었죠. 자, 이때 이 W 또는 F 소문자는 건기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인다 그랬잖아요. 윈터 드라이, 얘는 건기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열대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사바나 기후와 몬순 기후가 있었고, 열대 계절풍 기후가 있었고, 열대 우림 기후가 있었죠.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열대 계절풍 기후는 여름철에 바다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우기 때 비가 훨씬 많이 내린다. 그 차이만 있었지, 일단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는 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다 뭘 표시하면 좋냐면, 그래, 건기와 우기, 건조한 달과 습한 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열대 기후에서는 그 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월 강수량이 60mm를 넘느냐 못 넘느냐로 건기와 우기가 결정이 됐었죠.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지금 복습이 되고 있는 거죠. 넘어가시면 돼요. 물론 이제 위치 같은 거 있잖아요. 열대 우림 기후는 적도 근처고, 그다음에 사바나 기후는 그 주변이고, 그다음에 열대 계절풍 기후는 우리가 이제 아시아 쪽이고,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이고, 그런 건 이제 여기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머리가 빨리 돌아갈 거니까 쓰면서 그런 것도 같이 정해주면 좋고요. 그다음 온대 기후는 얘도 이제 건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F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기 우기가 있는데, 당연히 얘는 겨울 있는데, 얘는 다시 뭐라고 구분해야 될까? CF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CW하고 CS가 둘 다 있었잖아요. 갑자기 조금 난감해졌네요. 아무튼 그래서 F가 있고 C하고 이제 S하고 W가 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좀 좋겠네요. 그래서 온대 기후는 겨울철에 건조한 온대 기후가 있고, 여름철에 건조한 온대 기후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기가 없는 온대 기후지만 여름철이 덥냐 안 덥냐, 연교차가 크냐 작냐, 대륙의 동쪽이냐 아니면 대륙의 서쪽이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만 3차 기후 구분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여름이 더운 게 A고요. 여름이 서늘한 게 B였어요.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온대 기후는 4가지로 나누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건기가 있냐 없냐의 기준은 30mm였었고요. 월 강수량. 자, 그 다음에 A하고 B, 얘의 기준은 가장 따뜻한 달의 난이라고 적을게요. 따뜻할 난자. 얘가 22도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거 가지고 구분을 했었어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CFA하고 CW는 다른 지역은 이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는 묶어서 뭐라고 또 정리를 해 두셔야 되냐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지역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똑같다. 여름에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 한랭 건조하고, 그래서 유동몬이라고 하는 이렇게 글자 좀 적어두세요. 됐죠? 이렇게 하면 온대 기후도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복습을 하자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 건기 때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거죠. 겨울철이 건기.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도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을 때가 건기죠. 근데 얘는 여름철, 서머가 건기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냉대 기후는 칸이 좀 작아졌네요. 이게 우리가 펜이 좀 굵다 보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쓰기가 좀 힘드네요. 자, 그래서 냉대 기후는 조금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 건데, 자, 얘는 별거 없어요. 냉대 기후는 이제 건기가 없는 냉대 기후와 그 다음에 겨울철이 건기인 냉대 기후로 구분을 하는데, 근데 얘는 겨울철에는 어차피 기온이 너무 낮아서 이게 식물이 성장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걸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 대신 F하고 W, 이거 대신 얘는 연교차가 훨씬 더 중요하다. 연교차. 그래서 대륙의 서쪽은 연교차가 작고 겨울이 덜 춥고, 그게 F고요. 그 다음에 W는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연교차가 엄청 크고, 그래서 겨울이 엄청 춥다. 그게 포인트였었죠. 그래서 여기는 연교차 차이 또는 최하늘 평균 기온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이것도 잘 기억 좀 해두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툰드라 기후하고 빙설 기후는 뭐 이미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는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비기후는 얘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됐었죠. 하나는 이제 강수량이 조금은 돼서 이제 얘는 대문자 S, 계절별 강수 분포 별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강수량이 적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강수량이 적어서 아예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사막으로 구분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스텝 기후 지역은 강수량이 250에서 500mm 사이, 이것보다는 적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 사막 같은 경우에는 250mm보다도 더 적은 곳이 사막이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 사실 다 정리가 됐어요. 됐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기후 구분할 때 이런 걸 처음에 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버거워하니까 마지막에 정리한다 그랬는데 막상 정리하고 나니까 별거 없죠. 우리가 세계지리 수업 잘 듣고 복습 성실하게 한 친구들은 아마 얼마든지 혼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18도, 영하 3도, 그 다음에 영상 10도, 그 다음에 0도, 숫자 4개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월 강수량 60mm냐 30mm냐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열대기후와 온대기후의 차이, 증발량이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여름이 얼마나 덥냐 아니면 안 덥냐 뭐 그 차이, 그 다음에 여기 강수량 구분. 그래서 이거 적어놓고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왕 시작한 김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건가? 얘는 저쪽으로 가야 되고 얘를 끄집었더니 얘도 뭐 순서가 있나? 자, 아무튼 자,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여러 번 그렸던 거 이제 완성을 한번 해보려고요. 물론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그려보면 좋고요. 그냥 그리기 귀찮으면 그냥 또 그렇구나 하고 이제 보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가상의 지구를 이렇게 절반 정도를 그릴 거고요. 남반구는 거의 대칭이긴 한데 남반구는 우리가 이제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유도 때에는 대륙이 없어서,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되게 면적이 좁아서 바다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남반구는 냉대 기후가 없다는 것만 빼고 북반구에 이렇게 대칭이죠.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여기는 당연히 적도가 될 거고요. 적도에서 멀어지면서 여러 가지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적도랑 가까운 곳은 A 기후가 나타난다. A 기후가 나타난다. 자, 그런데 A 기후 중에서도 적도랑 더 가까운 곳에서는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보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이제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남쪽,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에 이제 원래는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데는 유도때인데 거기는 여름철에 열대 계절풍이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M을 AW 쪽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는 사하라 사막 건조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하라 사막 중에 이제 건조 기후 중에 가운데 부분이 W고요. W, BW를 적고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할까? 여기만 표시할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사막의 주변 지역이 당연히 스텝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요하니까 이렇게 좀 굵게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의 기준은 연 강수량 500mm.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물론 유도대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는 온대 기후가 나타나죠. 그냥 가운데다 크게 그릴게요. 온대 기후인데 주로 대륙의 서쪽에서는 CFB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보다 유도가 조금 낮은 곳에서는 CS 기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CFA가 대체로 유도가 조금 낮고 그 다음에 CW가 유도가 조금 높지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서는 이걸 그냥 묶어서 유동몬이라고 기억하면 된다.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다. 됐죠? 그리고 이건 사실 여기 냉대기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나라 북한도 냉대기후라고 그랬죠. 만주 지역 또는 뭐 연해주 그쪽도 냉대기후인데 우리보다 기후만 조금 낮을 뿐이지 냉대기후일 뿐이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유동모는 이렇게 범위가 냉대기후 지역까지 좀 넓어져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 이제 기온이 낮아지면 냉대기후가 나타나고요. 냉대기후는 우리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서는 주로 DF 건기가 없는, 그 다음에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서는
겨울철에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DW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걸 구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었죠. 그 대신 이쪽은 연교차가 엄청 크고 엄청 상대적으로 작고 여기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은 연교차가 엄청 커서 겨울에 엄청 춥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중요한 기준점이니까 수목 기후냐 무수목 기후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이 한대 기후는 다시 그나마 여름철에 기온이 조금 높게 올라가는 툰드라 기후, 그 다음에 여름에도 기온이 영하에 머물러 있는 빙설 기후 이렇게 구분한다. 됐죠? 또 이렇게 한번 그리면서 복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됐죠? 자,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후는 자신감이 좀 생겼을 것도 같은데 혹시라도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보려고 그러면 지쳐요. 그래서 사회탐구 과목은 세계지리든 다른 과목이든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말고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게 중요해요. 됐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응원할게요.